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내신 전문가 더에듀 프리미엄 국문사회사학 담당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이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제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더에듀 프리미엄 문사철 유진. 자, 오늘은 우리 3월 30일입니다. 우리 전일 수업을 했었을 때 영상이 잘렸어요. 그래서 잘린 부분은 우리 음운변동 교체에 된소리 대기에서부터 잘려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재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일 배웠었던 내용부터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운변동 교체 현상에는 이제 학교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음운 변동 교체 현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음운 변동 교체 현상 중 하나다라고 배우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어찌 되었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다 반드시 배우게 된다라는 이야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종성에서, 종성이 어디예요? 여기 초성, 중성, 종성이 있으면 한 글자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게 되는 받침을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종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대표음을 우리가 딱 7개로 정해놓는 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어떤 대표음 7개가 있었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가느다란 물방울로 외웠었죠. 자,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발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미 우리가 시험을 봐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시험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음절, 종성이 있는 음절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게 되었는데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냐 아니면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 가지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연음이 되냐 아니면 적용되지 않고 그냥 연음만 일어나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실질 형태소, 즉 말에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연음을 시켜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부억, 키읔으로 끝나는데 종성이 키읔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안에라고 오게 됐으면 부억, 안이라고 오게 됐으면 이 안이라는 말은 모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초성에 의문이 없죠. 모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문을 만나면 대부분 연음만 그대로 시켜줬었잖아. 근데 실질 형태소면 부억의 키읔 받침이 어떻게 된다? 기역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기역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서 연음이 되어서 부억가네라고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그대로 연음만 시켜주면 된다고 했었는데 전적으로 우리의 발음을 조금 믿어주면 되는 부분이야. 뭐냐면 이 옷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옷이 어때? 옷은 시옷 받침이잖아요. 그쵸? 시옷 받침인데 시옷 역시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는 소리야. 대표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옷은 디귿으로 바뀌어가지고 발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옷이 어때?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저 문법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그대로 연음만 시켜주면 됩니다.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적용하지 않고 연음만 시켜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 어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예시를 들었었던 안, 만약에 옷, 안, 에 이렇게 오게 됐으면은 오, 사, 네라고 그대로 연음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적용을
해주고, 그래서 종성에 있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연음이 된다. 그래서 5단해가 되는 것이다. 요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렸었던 자음 체계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비음화와 유음화였었는데요. 비음화, 유음화는 보세요. 비음이 아닌 소리를 무엇으로 바꾸어주는 현상이야? 비음으로 바꾸어주는 현상이야. 비음이 아닌 평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 비읍, 디귿, 기역. 요런 소리들을 그대로 조음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의 방법만 바뀌어서 파열음, 예사소리 파열음을 비음으로, 그리고 안울림 예사소리였었던 디귿을 니은으로, 기역을 이응으로 바꾸어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비음화, 순행동화 같은 경우에는 앞말의 종성이 비음, 미음과 이응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오게 되는 리을을 가장 리을과 인접해 있는 니은으로 바꾸어주는 현상도 비음화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생님, 평파열음이 비음이 된 케이스가 아니라 유음이 비음이 됐는데요. 그 역시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이 되었기 때문에 비음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조음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 소리는 어디에서 나요? 잇몸에서 나게 되죠. 잇몸 소리에서 조음 방법만 바뀌었기 때문에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다. 이것은 무엇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렇죠. 유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음화도 리을은 그대로예요. 리을, 이 유음, 그리고 리을과 인접하게 있는 니은은 그대로 조음 위치 그대로 하고 방법만 바뀐다라는 거야. 흐를 유음이 비강을 올려가지고 발음이 되는 니은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고 조음의 방법만 바뀌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조음의 위치나 조음의 방법도 같이 바뀌는 교체는 무엇이 있냐? 바로 국외음화죠. 국외음화는 치조음이었었던 디귿과 티읕이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되면서, 반모음이면 뭐예요? 야, 여, 요, 유, 예, 예가 될 수 있겠죠. 야, 여, 요, 유, 예, 예 또는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형상. 그렇기 때문에 조음의 방법도 달라져요. 파열음이 파찰음으로, 그리고 조음의 위치 역시 치조음이 국외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국외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일 이제 수업으로는 나갔지만 영상에서는 잘렸었던 바로 그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요. 자, 된소리 대기는요, 우리가 전일 이제 자음체계표 쓰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었지. 예사소리가 뭐야? 안울림 예사소리가 뭐야?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구두빵, 사장이었습니다. 구두빵, 사장. 그리고 된소리는 뭐겠어? 꾸뚜빵, 싸장,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예사소리들이 단단한 소리, 된소리로 발음되면서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 쌍비읍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비음은 니은, 이응, 미음이 있고 유음은 하나였죠. 리을이 있어요. 이 중에서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죠. 가장 센 소리, 바로 거센 소리가 있는데 거센 소리는 선생님이 치킨, 파티 이렇게 외울 수 있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키역, 그리고 치읓, 피읍, 티읕이 있죠. 그쵸? 치킨 파티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된소리 대기는 무엇이냐면, 된소리 대기는 안울림 예사소리인 구두빵 사장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가 된소리 대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부법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무엇을 잘한다 그랬어요?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목차와 도식화를 굉장히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어. 목차 정리. 그래서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인덱스가 있는 거야.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딱딱 집어가지고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된소리 대기를요 4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안 보인다고요? 네, 조금 더 앞으로 올게요. 자, 앞으로 왔어요. 잘 보이죠? 자, 그러면은
된소리 대기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 그랬죠?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앞말의 종성 자리에 기역, 디귿, 비읍과 같은 평파열음이 오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초성이 안올림 예사소리 구두빵사장이 되면, 안올림 예사소리 구두빵사장이 되면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가장 이제 보편적인 된소리 대기 규칙이죠. 그래서 이 된소리 대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학습했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 국수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돼요? 앞말의 종성이 뭐야? 기역이지. 자, 근데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앞말의 종성이 안올림 예사소리면은 시옷이나 지읒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음절의 코스리 규칙을 다시 복습해야 돼. 왜? 시옷과 지읒은 종성 자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소리야? 아니지. 무엇으로? 어떤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됩니까? 바로 디귿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옷과 지읒은 어차피 디귿이 되니까 앞말의 종성이 기역이나 디귿, 그리고 비읍일 때, 평파열음일 때 그 뒤에 오게 되는 것이 초성에는 다 올 수 있잖아요. 그치? 초성에는 이제 모든 자음들이 다 올 수 있단 말이야. 19개가. 그래서 요렇게 그 중에서 예사소리가 오게 되었을 때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고 해서 국, 수 라고 발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은 책, 빵. 마찬가지로 책, 빵. 요렇게 발음이 될 수가 있겠죠. 책, 빵. 아니면은 이제 또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단 말이야. 요거는 지금 명사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 서술어에서도 될 수가 있어요. 쥐를 잡다. 쥐를 잡다. 잡다. 창문을 닫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창문을 닫다.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고 마찬가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된소리 대기였었고요. 요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자, 근데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집중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용언의 어감 받침이 미음과 미음일 때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안올림 예사소리 중 기역, 디귿, 시읒, 그리고 지읒은 무엇으로 발음된다?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되셨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배운 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용언의 어간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자, 용언이라는 것은 우리 품사에서 어떠한 기능을 해주는 친구냐면요. 활용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서술어에 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나 아니면은 형태, 그리고 형태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일단 무엇을 가지고 있냐? 기본적으로 기본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밥을 먹었다. 지금쯤이면은 예현이가 밥을 먹었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너는 그 문제가 쉽니? 이런 것도. 쉽니? 기본 형태 다 뭐예요? 먹었다, 먹었겠다. 기본 형태? 먹다. 쉽니? 기본 형태 뭐예요? 쉽다가 되는 것이지. 자, 이런 것들 다 문장에서 활용될 수가 있는 친구들, 바뀌어질 수가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활용할 때 있어가지고 바뀌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예시 한번 들어줄까? 먹다를 우리가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해 줄 수가 있어?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었는데, 먹을 밥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앞말에 있는 먹은 다 그대로예요. 먹으니, 먹어서, 먹었는데, 먹을 등등등. 먹은 그대로야. 다만 뒤에 있는 다, 고, 은이, 어서, 얻는데, 을.
요 뒤에 오는 친구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문장에서 활용해 줄 수 있는 친구들 바뀌어서 활용될 수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어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말의 의미와 변하지 않는 그 뿌리가 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 받침이 무엇일 때? 니은과 미음일 때.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그럼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어미의 초성이 돼야 되겠죠? 어미의 초성이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일 때 된소리로 바뀌어서 발음될 수가 있대요. 백문불여일견. 예시를 들어주는 게 가장 빠르겠죠?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새 신을 신고, 기본 형태 뭐예요? 신다죠, 신다. 새 신을 신고, 기본 형태가 뭐라고? 신다. 동사예요, 동사. 신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앞말의 어간 받침이 뭐가 되는 거야? 니은이 되는 것이지. 니은이 오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게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일 때 무엇으로 발음될 수 있다?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대. 그럼 뭘로 발음될 수 있겠어요? 신다. 신다로 발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 신을 신고 튀어보자 팔짝, 요 노래도 마찬가지로 새 신을 신고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새 신을 신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신고가 됩니다. 신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진짜 잘 숨는다 라고 얘기할 때 기본 형태 숨다, 저기 숨다. 이제 이런 말들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예스러운 이제 어조로 얘기를 하면 나는 정말 잘 숨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쳐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숨소. 거기는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뭐 벽장 안에 숨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숨지 마. 마찬가지로 숨지.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숨지 마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은과 미음이 오게 됐을 때 이렇게 발음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던 빈출 예시 하나만 들어줄게요. 나는 글을 잘 안다. 잠깐만. 나는 글을 잘 안다? 선생님, 이것도 니은 받침인데 그 다음에 발음되는 게 왜 따가 아니라 다예요? 나는 그에 대해서 잘 안다. 나는 유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 안다라고 하지 않잖아. 오히려 안다라고 하니까 의미가 어떻게 돼요? 나는 유진이라는 사람을 잘 안다? 안다? 의미가 좀 달라지지. 머리로 안다와 그리고 안다는 다르단 말이야, 얘들아.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나는 그를 잘 안다 에서의 안다는 알다의 현재형이야. 뭐라고? 알다의 현재형. 알다가 기본 형태야. 알겠죠?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야, 너 그 문제 알아 몰라? 알아. 이게 기본 형태라고. 알다가 기본 형태야. 알다가 기본형인데 선생님이 비음화 설명했었을 때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어? 우리 국어에서는 니은과 리을이 연달아서 발음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니은과 리을은 절대 연달아서 발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라산 요거는 지금 뒤에 있는 유음이 앞에 있는 비음한테 영향을 주어서 발음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한라산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한라산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앞에 뭐가 올 수도 있어요? 앞에 유음이 올 수도 있어요. 앞에 유음이 오려면은 신라가 아니죠? 칼날. 칼날도 마찬가지로 앞말의 종성이 뭐예요? 리을이잖아. 그치? 유음이 뒤에 있는 누구한테? 비음, 니은한테 영향을 주어서 순행동화 칼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칼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유음화였지? 그러면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무조건 다 리을이 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 유음화는 어쨌든 무슨 현상이야? 수의적 현상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상견례 그럼 이런 경우는 니은과 리을이 연달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을로 발음해 주겠어요? 그럼 상결례가 되는데 그건 엄청난 결례겠지, 그치? 그래서 상견,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리는 예절은 상견례
예, 니은으로 발음이 되죠. 상견예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니은과 리을이 연달아 있으면은요, 니은, 니은이 되던가, 리을, 리을이 되던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알다에 하고 종성 니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쓰여져 있는 이 니은 자체는 어간 받침, 어간의 받침이 니은일 때 얘기하는 거지, 어미가 니은일 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다는 그대로 발음, 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민형을 안다와 같이 진짜 안다, 안기다와 같은 안다, 고민형을 안다라고 할 때는 요거는 그대로 기본 형태가 뭐예요? 안다죠. 그러니까 용언의 어감 받침이 니은인 거야. 이럴 때는 된소리로 발음을 해줄 수가 있어야죠. 안다. 이렇게 발음을 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스피드하게 가면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요,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니은 첨가에 대해서 빠르게만 설명을 해줬었는데, 사이소리 현상은 니은 첨가보다는 조금 더 폭이 좁아요. 왜냐하면 그 범주가 어디에서만 해당이 되냐면 합성어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합성어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데, 합성어가 뭔지 선생님 정말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친구들 위해 가지고 또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단어를, 우리 국어 안에서의 단어는 쉽게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어와 그리고 어근에다가 다른 것이 더 더해지게 되면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복합어가 있어요. 오케이? 이 복합어는요, 어근과 어근이 더해지면서 만들어지는 합성어가 있고, 그리고 앞에 접사가 오고, 그리고 나서 어근이 오게 되는 파생어, 혹은 앞에 어근이 오고 그 뒤에 접사, 접미사가 오게 되는 파생어. 접사 플러스 어근, 파생어가 있습니다. 즉, 어근 플러스 어근 따로 떨어져 내면은 하나의 단어로 쓰여질 수 있는 친구들,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파생어는요, 접사 플러스 어근 또는 반대로 어근 플러스 접사가 됩니다. 하지만 접사는 단어에서 혼자 쓰일 수는 없기 때문에 형태소 안에서도 형식 형태소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분을 지어 봅니다. 그래서 합성어라는 것은 이꼴 뭐야? 어근과 어근이 더해질 때야. 어근과 어근이 더해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예사소리가 조성에서 오게 되는, 뒷말에 초성에서 오게 되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산 뭐예요? 하나의 어근이죠. 그쵸? 산 다음에 새. 그럼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산새가 운다라고 발음하지 않죠. 산새가 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새가 울다. 산새. 오케이? 산새. 그리고 물고기, 물과 고기가 더해지게 되었을 때 물고기라고 발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거 합성어를 만들 때 이 뒷말에 있는 어근의 초성이 이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 가지고 된소리로 발음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유음뒤 된소리 대기입니다. 근데 이 유음뒤 된소리 대기를 정말 미안한데 이것까지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 유음뒤 된소리 대기도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선생님이 3개로 나눠놨어. 그래서 4-1, 4-2, 4-3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야. 미안해. 자, 유음뒤는 리을, 뒤에서 오게 되는 안울림 예사소리들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야. 대표적으로 4-1 유음뒤 된소리 대기의 첫 번째, 바로 용언의 어간 받침이, 또 용언의 어간 받침이네. 용언의
어감 받침이 리을인데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기역, 디귿, 시옷, 지읒. 그 뒤에 오게 되는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무엇으로 발음이 된다?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된소리로 발음이 되면은 이렇게 발음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을 훑다. 책을 훑다. 잠깐만. 훑다? 지금 종성에 온 받침이 뭐예요? 리을? 글씨가 이렇게 써지냐? 리을? 티읕이죠. 그쵸?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 겹받침이라고 해. 겹받침이 오게 되면은 어찌 됐던 간에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 나가야 돼.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뭐가 떨어져요? 뒤에 오는 말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줬었는데 자음군 단순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앞말에 겹받침의 앞말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닭으로 삶을 살이라고 발음하지 않잖아요. 삶으로 시를 읊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읊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를 읊다라고 발음해요. 피읍이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음 비읍으로 바뀌면서 된소리 내기 읊다.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읊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훑다는 리을 티읕에서 티읕이 떨어져 나갔대. 그럼 리을만 남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미 디귿으로 시작하는 형서형 종결 어미를 만나게 되면서 훑다라고 발음이 될 수 있겠죠. 훑다. 나 진짜 책을 잘 훑지? 마찬가지겠죠. 훑지. 훑지. 이렇게 발음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 우리 집 진짜 넓지 않니? 마찬가지로 넓지. 우리 집 진짜 넓지 않니?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겠죠. 나도 너네 집이 진짜 넓게 느껴져. 넓게가 되는 것이죠. 넓게 느껴져. 나 진짜 이렇게 넓은 집은 처음 봐. 너네 집 진짜 넓다. 넓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넓지, 넓게 이렇게 이해되셨을까요? 어려운 부분 없죠? 자, 그러면 유음뒤 된소리 내기 첫 번째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4-2는 무엇이냐면 요게 내신에서 반복적으로 특히 이제 망포 인근에 있는 학교들 태장고등학교, 망포고등학교 모두 이게 기출로도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모두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바로 한자어, 리을 뒤에 오게 되는 그 다음에 초성이 시옷, 디귿, 지읒일 때 이것이 무엇으로 발음된다? 된소리로 발음된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앞말의 초성이 빈말의 초성이 소대장일 때. 소대장일 때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이것도 예시 한번 들어줄게요. 우리 문학에서 주로 이제 문학에서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특히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빼고는 전개할 수가 없어. 뭐야? 갈등이라고 발음하죠. 이거 갈등 둘 다 뭐예요? 한자어거든요. 책 뿌리가 정말 얽히설키 얽혀가지고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어야. 갈등 발음할 때 우리가 갈등이라고 발음을 하죠. 갈등이라고 발음을 하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자, 여기 밑에다가 써볼게요. 갈등 혹은 발전, 발동, 갈등,
발전, 발동. 한 사람의 일생에, 마찬가지로 일생애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한 사람의 일생에, 일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잠깐만. 2017년 이제 표준 발음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에 기존에는 우리가 표준 발음에 의해서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았었던 것이 이 이후에 이것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불법이야. 법을 어기는 걸 우리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전에는요, 아나운서들이 뉴스에서 보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를 한, 불법 유턴을 한과 같이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나운서 이 발음 연습이라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여기 김밥 한 줄과 된장국 한 그릇 주세요 라고 발음해야지 정확한 표준 발음이다 라고 하면서 막 그런 거 연습하는 그 친구들끼리의 게임도 있고 그랬었거든. 이 당시에는 불법이라고 발음하면 안 됐고 불법이라고 발음하는 게 올바른 표준 발음이었다. 근데 불법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보편적으로 발음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불법이라고만 계속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후에 불법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된 것이죠. 요런 걸 학교 선생님이 놓칠 리가 없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셨을 거야. 이미 설명을 들었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불법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다?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태장고등학교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봐봐. 선생님이 칠판을 조금 지워볼게. 잠깐만요. 짠! 선생님이 여기에 문제를 일부러 쓰려고 여러분들한테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물론 영상을 멈췄기 때문에 기다리진 않았겠지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한자어 리을 받침 뒤 연결되는 디귿과 시옷 그리고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된소리를 고르시오. 우리가 방금 설명했잖아. 된소리 되기에는 총 몇 가지의 규칙이 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 네 가지, 유음기 된소리 되기에는 또 세 가지로 나누을 수가 있다 그랬었지. 그래서 유음기 된소리가 되는 예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줬어. 그렇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이거 실제 기출이었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영상 멈춰볼게요. 다 풀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상식, 발음할 때 몰상식이라고 발음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몰상식이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몰상식이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요거 몰상식하다. 앞에 있는 몰상식 다 한자예요. 그쵸? 그리고 물질, 마찬가지로 한자 아니겠습니까? 그쵸? 물질, 한자, 물질 가능합니다. 결석, 요거 막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문제 주고 풀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있어. 쓱 손 들고 선생님, 결석이 한자인가요? 선생님, 물질이 한자인가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 한자어예요. 네? 물질, 결석 다 한자인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방금 얘기했었던 예시들도 있네요. 2017년도부터 이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었었던 예시 불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예시 들어줬었던 발동도 여기 있어요. 대충 감 오죠? 이 중에 된소리 되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들 막 배신감, 당신 뭐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던데, 얘들아, 이런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은 사실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음운 변동을 하나의 어떤 수학 공식처럼 머릿속에 빠르게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배웠었던 내용들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이렇게 발음되는 거 맞아. 이건 이렇게 발음되는 거 맞아.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거든. 불법, 맞아. 불법으로 발음되는 거 맞아.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어? 한자어 리을 받침 뒤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가 한글 맞춤법 제6장 바로 26항에 해당되는 한자어 뒤 된소리 되기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불법 보세요. 불법은
앞말이 리을인데 뒷말의 초성이 뭐예요? 비읍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고 해도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답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틀린 다음에 배신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배신감을 느낄 게 뭐 있어?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모든 힌트를 다 줬어. 여러분들이 문제 꼼꼼하게 안 읽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유형의 이제 문제를 안 틀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뭐냐?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 문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 때 간단한 이제 단답형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데도 실력을 좀 쌓고 싶다면은요, 여러분들 문장형으로 된 문법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4-2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요, 마지막 4-3입니다. 4-3. 한자 어디? 유음디 된소리 대기.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리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사소리, 안 올린 예사소리, 구두빵, 사장이 오게 되는 경우, 그때 이제 뒤에 오는 말을 된소리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좀 많이들 어려워하더라고. 나 근데 그거 왠 줄 안다 얘들아? 아직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관형사형 어미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크게 반성해야 되는 우리 친구들 몇 명 있죠? 관형사형 어미 4개라고 4개. 얘들아 많이도 아니야. 딱 4개만 외우면 돼. 내가 뭐 부사격 조사를 외우라고 그랬니? 아니잖아. 딱 4개만 외우면 돼요. 을, 는, 은, 던입니다. 여기에서 을과 는은요, 앞말에 초성이 없기 때문에 종성에서 리을이나 니은으로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관형사형 어미고, 그 중에서 을. 그리고 두 번째, 관형사형 어미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시험이 분명히 이 파트였을 텐데 이거를 기억을 못한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지, 그치? 자, 볼게요. 관형사가 우리 품사에서 하는 일이 뭐였지? 이 기능이 뭐였어요?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했어요. 아, 설마 체언도 모르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게 대명사야. 큰 명사 아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 양수사, 서수사. 자, 요 체언을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형사란 말이야. 오케이?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그저, 헌세. 뒤에 이제 무엇 올 때? 체언 올 때. 예를 들어서 이 옷, 저 옷, 그 옷, 헌 옷, 새 옷. 요거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기능을 해주는 거야.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해주는구나. 수식해주다라는 게 우리 국어에서는 뭐예요? 꾸며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오는 체언을 앞에서 꾸며주는구나 알고 있으면 돼. 관형사형 어미라 그랬죠. 아까 선생님이 어미는 뭐라 그랬어?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될 때 계속 형태가 바뀔 수 있는 친구라 그랬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보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 그런데 보고, 보니, 내가 본 영화는, 내가 볼 영화는, 내가 보던 영화는 이런 식으로도 다 활용이 가능하잖아. 그럼 바뀌지 않는 부분 이 보가 뭐예요? 어간이 되는 것이고 뒤에 오는 부분이 어미가 되는 것이죠. 관형사형 어미래. 앞에 있는 어간에 이 관형사형 어미가 붙게 되면서 문장에서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백문불여일견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해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나 이번 연휴에 갈 곳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 나 이번 연휴에 갈 곳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 곳이 없대. 곳은 뭐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럼 갈은 뭐야? 기본 형태가 뭐야? 기본 형태 가다야. 기본 형태가 있다라는 것부터가 용언이죠. 동사입니다. 자, 가다에
가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무엇이 붙은 거야? 관형사형어미 리을이 붙은 거야. 오케이? 관형사형어미 리을이 붙은 거야. 아, 여기가 관형사형어미구나.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초성이 뭐일 때?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체언. 체언의 초성이 예사소리일 때. 안 울림 예사소리 맞잖아. 기억이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주면 돼요? 꽃이라고 발음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문장의 형태로 갈 곳이 없어 라고 하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갈 곳이 없어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갈 곳이 없어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거야. 갈 곳이 없어. 오케이? 갈 곳만 끊어보면은 갈 곳. 시옷이 종성에서 발음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대표음 디귿으로 바꿔주는 것이지만 이 다음에 오게 되는 이는 무슨 형태소야? 실질이야? 형식이야? 형식 형태소죠.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됐을 때는 그대로 연음만 시켜주면 된다고 했으니 갈 곳이 없어 라고 되겠구나.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게 요즘은 진짜 갈 데가 없는 것 같아. 마찬가지로 갈 때가 되겠죠. 갈 데가 없어. 갈 곳이 없어. 갈지 말지 모르겠어. 그런데 갈지 말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연휴 동안 만날 사람이 없어. 요것도 가능하죠. 왜? 만날 사람. 만나다가 기본 형태야. 그치? 만나다의 어간이 어디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만이라고 얘기해. 그럼 나 정말 미쳐버린다 얘들아. 만이 아니죠. 만나까지가 어간이 됩니다. 만나고 만나니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만나까지가 어간이야. 이 만나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무엇이 오게 되는 거야? 관형사형어미 리을이 결합되면서 만날. 그럼 여기가 관형사형어미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게 안 울림 예사소리로 시작하는 체언이잖아. 그치? 그럼 무엇으로 발음된다고? 만날 사람. 만날 사람. 이라고 발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만날 사람 이렇게 발음될 수도 있고요. 아, 그러게 어릴 적에는 말이야. 그냥 다 만나서 놀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어릴 적에 할 때 이 어릴의 기본 형태는 뭐예요? 어리다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리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관형사형어미 리을이 결합이 되면서 그 뒤에 오게 되는 이 지읒, 안 울림 예사소리지? 그래서 발음될 때 어떻게 발음된다? 어릴 적에 굿. 어릴 적에 이렇게 발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막상 해보니까 어렵지 않지 얘들아? 자,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된소리 되기까지 다 설명을 끝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선생님이 비원생인데 질문이 들어왔어. 선생님 인스타로 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자습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질문을 해줬거든요. 이 친구 질문 답변까지 하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왜 맏형은 맏형이 아니라 우리가 나 맏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 나 맏아들이야 할 때 이 맏형을 맏형이라고 발음하는 것인가요? 나 왜 이렇게 못 쓰니 오늘? 자, 왜 맏형이라고 발음하는 건가요? 왜 맏형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선생님이 생각을 좀 했어. 뭐냐면 디귿과 히읗이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축약이잖아.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서 치킨 파티, 기역, 피읍, 치읒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축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 근데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이 될 텐데 그 다음에 형태소의 경계에 있는 이 여 발음이 뭐예요? 반모음 이의 어가 되는 거잖아. 형태소의 경계에서 이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되면서 국외음화가 디귿과 티읕이 반모음이나 또는 형식 형태소 이 모음을 만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지읒과 치읓이 되는 현상, 경국의 음이 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형태소의 경계에서 반모음 이 만났는데 얘는 왜 마청이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그 이유는 있잖아.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지? 형식 형태소에서 적용하자라고 이야기했잖아. 형은 있잖아. 의미가 있어. 맛도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맛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내가 맛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맛형, 맛도 형도 둘 다 어근이야. 이거 합성어야. 그래서 실제 형태소에서는 국외음화를 적용시키지 않아서 그냥 축약만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을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고, 우리 음운 변동은 복습이 답이다. 모르는 친구들, 이제 막 공부 시작한 친구들 꼭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혹시 나는 1점 보면 문제를 좀 풀었다 하는 친구들은요. 모의고사 문법 꼭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